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개수일간이 임수를 만나면 강상서설이라 하는데, 이 강 위에 이 서설, 눈이 내린다 하는 그러한 뜻인데, 임수는 강이요, 개수는 겨울에 우로수가 내린다면 그것이 흰눈이 되겠죠.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자연의 실상, 강상서설. 개수가 임수를 만나면 겁제이다. 임수는 호수나 강물, 바다가 되고, 개수는 우로수, 계곡물, 식용수가 되는데, 임수는 양수이고 개수는 음수로서 개수가 임수에 합류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되었던지 이 개수는 임수하고 합의되어서 합력 성분이 10천간 중에 개수와 개수, 임수와 개수 또는 개수와 임수, 이 부분은 전부 다 결국에는 임수 강물, 바다로 변한다. 모든 물은 바다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바닷물이 같은 물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함유하는 성분, 응징력, 결집력, 이 부분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므로 임수를 만난 개수는 겁제적 성향이 대단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개수가 홀로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대운에서 임수를 만나거나 또는 운에서 임수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개수의 성분 자체는 다 없어져 버리고 개수의 성분이 임수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개수의 성분이 겁제적, 겁탈격, 임수의 성분으로 변화가 되어 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번 누차 설명을 했지만, 제주도에 고유정이라는 여자, 이렇게 여자가 학교 다니고 등등등 했을 때는 차갑고 이지적이며 농담도 잘하고 잘 웃고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그 친구들도 저 여자가 정말 저렇게 변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그런 친구들의 기사들이 있었는데, 이 고유정이 자체가 개해일주로 임술대운을 만나서 모든 성격이 이 개수가 임수를 만나는데, 이 임수는 해 중에서 투출을 했다. 그래서 이 임수가 개수이고 개수가 임수이다. 이러한 성격적인 변화가 이 개수가 임수로 변화되어서 임수의 겁제적 성격, 겁탈격 성격으로 나타나서 법이고 질서이고 이러한 그 모든 것 자체를 우습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잔인한 성격, 이 부분이 바로 임수의 겁탈격 성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그래요. 이것은 다른 부분은 다 떠나서 그 남편을, 본 남편을 죽여놓고 그 본 남편을 완전 분리를 해버렸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전기톱까지 주문을 해서 그 톱으로 뼈 마디마디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잘라내서 이것을 없애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무서운 성격, 이 부분은 전부 다 이 개수일간이 임수로 변화되는 겁제적 성격,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임수를 만난 개수는 겁제적 성향이 대단히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신강, 신약을 떠나서 편관이 있어서 겁제 성분을 조절해 주면 좋으나, 이것이 또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이 특히 이 개수만의 특징인데, 기토 편관이 있어서
개수를 조절을 시켜 주면은 좋겠지만 이 경우에 그렇지가 않다. 이 기토가 이미 개수가 임수로 합류를 해서 겁재적 성격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기토가 나타나 버리면 기임탁수가 똥물로 변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전혀 반갑지 않은 성분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무토가 있었다 그러면은 더욱더 강한 겁재 성향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 임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의 남편인 이 무토한테 임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잔인하고 무서운 성격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수만의 특징이다. 그래서 만약 정관이 무토가 있다면 탐관, 망신이 될 수 있으므로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 이러한 그 성분으로 변화가 되냐면 이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되겠다 그래요. 이임수나 개수의 특징은 십천간의 마지막으로서 공망 성분이요, 빙하기 성분이요, 이 부분을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이 성분이 잠재되어 있는 블랙홀과 같다 그래요. 이러한 성분이 어찌되었건 이임수나 개수라는 이 수기 성분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싶어 하는 위에서 아래로 그냥 흘러가고 싶은 성분이 되는데 이 흘러가는 성분을 막아버리는 무토나 기토가 된다면 굉장히 분노하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막아버린 이것에 모여서 거대의 물을 형성을 시켜서 단 한순간에 이 뚝을 허물어 버리는 성분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임수나 개수 일간이 무기토를 별로 반가워하지를 않는다. 자기의 자연스러운 흐름, 나타남, 이 부분을 인유적으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아서 자기의 기운이 강했을 때는 거세게 반항을 하며 이 법적인 문제, 관제 또는 남편 또는 학교 또는 직업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등등등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는 이 부분 이건 역시도 임수개수는 네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윗사람들의 성분을 따라가는 성질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격이 매우 복잡한 그것을 가지는 것이 임수와 개수다. 특히 개수는 더하다 그래요 이게. 근데 이 개수가 격이 잘 짜여져 있으면 이 간목이 개수에서 이 임수에서 개수가 잉태되어 있는 뱃속에 있는 상태 바로 내일 모레 바로 자기 자식인 간목을 낳아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만삭인 여자가 자기의 아기, 자기의 배를 끌어안고 있는 걸음도 조심히 걷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기가 그걸 배우고 따라서 할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모든 것을 조심하면서 걸음걸이 하나, 행동 하나, 태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그러한 좋은 성분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요. 그러나 이 관살 같지도 않은 관살, 허약해 무력한 그러한 관살이 자칫 잘못 임계수를 막으려 했다가는 거대 해일과 파도, 태풍을 발생시켜서 단 한순간에 자기를 막는 세력을 없애버리는 성분으로 작용하는 것이 임수개수의 성분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임수와 계수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목기를 상징하는 구조로 사주가 배합되어야 기라다. 어떠한 경우가 있든지 임수, 계수는 급신이지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목기를 성장시키는 병화가 있고 그 목기가 뿌리를 내리는 토양인 무토나 기토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체로 겁재가 나타나면 신강신약을 떠나 편관이 있어서 겁재의 성향인 일확천금, 불로소득 기운을 제압해 주는 것이 좋지만 개수가 만난 임수겁재의 성분에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무토가 있었을 때는 자연적인 스스로 이 자연의 조건에서 비바람, 눈바람 등등등 이것을 맞아가면서 크는 그러한 목기가 되겠고, 기토가 있을 때는 이것은 사람 손이 가미된 인유적인 변화시키는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개수는 임수를 만난 개수이기 때문에 이 성분이 임수로 변화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개수의 순수한 이 성분은 없어져 버리고 개수의 생명수처럼의 청정수 성분 자체는 없어져 버리고 임수겁재의 말 그대로 겁탈격의 성격, 이 부분으로 변해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대체로 일간의 겁재 성분을 제압하는 오행은 평관이지만 모두 일률적이지 않아서 사주 구조와 천간 성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겁재 성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평관이 좋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그래요. 그러나 양일간의 평관은 도움이 크고 음일간은 평관을 이용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며, 계수는 임수를 만나 도움받을 수도 있으나 계수는 유약한 작은 물이 되는데, 양수인 임수를 만나면 임수에 합류되어 계수 본질이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약하더라도 해수나 자수 한 글자에 계수 비견은 길하지만, 그러나 추운 사주라면 계수 또한 반갑지 않으며 임수 겁재의 도움이 오히려 피해를 보기 쉬워서 임수를 크게 좋아할 수 없다. 다만 여름에 태어나 신약했을 때만 반갑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한 중에 경금의 사용은 개수를 탁하게 만들기 쉬우므로 신금에 도움이 크게 되며, 그러나 임수겁재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도 수기가 기신 작용할 때는 더욱더 임수겁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므로 수기가 피로 용수로 희신이 된다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만인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게 되는데, 그러나 계수는 이인자에 만족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금이나 신금이 계수를 꺼리기 때문이다. 즉 인수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 않은 임수가 되므로 주객이 변하는 현상으로 계수는 임수에 의한 피해의식이 발생하므로 매우 독한 성격으로 변할 수 있다. 지금 여러 번 지금 현재 얘기를 하지만 고유정이 같은 그러한 여자가 이렇게 되는 그것이 갑자년, 을축월, 개해일주. 자, 이미 이 축월에 해자축 방을 이루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개수가 되기 때문에 무지무지할 정도로 강한 세력이다. 여기에서 수기에 신자 진을 갖다가 이룬다고 해도 강한 세력이 되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신금과 자수 또 진토 이 세 글자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 부모 조상,
그러니까 혈연과의 합이 신자진이라면 해자축 방합은 친구들 간의 합이다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그 국을 이룬 것보다 방을 이룬 것이 힘이 더욱더 세진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되는 이임수를 만났다. 이 계수가 이임수의 겁제적 성향으로 변화가 되어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그 이임술 대운을 만나서 이 술토가 여기에서 그다음에 이제 병진이시죠. 태어난 시간에. 진술충과 축술미 사명이 여기에서 토기에서 발생이 되는데 이 문제는 기해년이었다. 금년이 기해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중의 기토가 인묘, 묘신이 되어버린다. 더더군다나 진술충이 발생이 되고 내 일지와 같은 두 개의 해수가 모여서 자영을 하기 때문에 이 자영살에 의한 해자축 방합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잔인하고 냉정한 성격으로 이 이임수라는 이 겁재를 만나서 더더군다나 기임탁수 현상에 의해서 아주 정말 무서운 성격으로 변화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답답하다. 왜 그러냐면 이 개수 입장에서는 임수를 안 만나야 되는데 대운에서 어찌 임수를 안 만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답답하다. 그래서 이 개수로 태어났을 때는 여름에 태어나 가지고 이 개수가 축토를 만나든 자수를 만나든 이 부분이 시신적 작용으로 가야만이 이렇게 냉정한 독단적인 성분 사람을 사체를 분시하는 이러한 성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좀 제발 이러한 공부 좀 이렇게 하셔서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건 이미 사주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면 이 사람과는 결혼하지 못할 사람 미리서 이것을 알아라.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미리서 상대방의 그 사주를 보고 내 자신이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은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 이 부분을 판단을 하는 지혜를 길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개수가 임수를 만나면 호수 위에 비 내리는 격이며 겨울에 태어난 개수가 임수를 만나면 천덕꾸러기 발자로 얼어 있는 강물 위에 한 방울이 내려앉은 모습이 되는데 문제는 얼어 있는 강물 위에 한 방울이 내렸는데 언제 여기를 잘못 걷게 되면 그 얼음이 녹아서 사람까지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산서설이라고 하는데 남이 인정하든 말든 내 할 바를 다하는 성분으로 개수가 우르수가 되던 서설이 되던 시간이 지나면 임수에 합류하게 되므로 개수의 본성을 잃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남이 인정하든 말든 내 할 바를 다한다. 그러니까 남이 인정하든 말든 이렇든 저렇든 나는 임수에 합류해서 개수의 본성을 잃게 된다. 이러한 뜻이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우르수가 되든 똥물이 되든 서슬이 되든 어찌 됐건 임수에 합류를 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임수의 겁대적 성격의 독한 성격의 잔인한 성격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수가 임수를 만나면 겁재이지만 화토 조열하다면 임수가 귀인으로 작용하는 명운이 되는데 그러나 신강하다면 해일, 파도, 태풍이 발생하는 격으로 오로지 겁재적인 성격만 나타나서 만물을 해롭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를 만나 응집력과 결집력으로 강화된 겁재 성분은 경쟁심과 독립심, 고집이 매우 세고 독행하는 기질로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하며
호승심과 투기성이 너무 강하게 되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겁탈작용으로 손재당하는 일이 많게 된다. 겁재는 비경과 같은 형제로서 이복 형제 또는 남편의 첩을 상징하는데, 임수는 계수보다 강한 양천간으로 첩에게 안방 빼앗기는 수모를 당할 수가 있으며, 또한 겁재는 시아버지를 상징하는데, 이 겁재가 귀신이면 시아버지 덕이 없다는 것을 이미 상징하고 있다. 겁재 성분이 귀신이 된다면 대체적으로 자기의 성격을 숨긴 잔인무도한 그러한 성격, 이 부분이 있으면서 교만불손하고 안하무인으로 쟁투와 폭력을 의미한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필자가 무슨 뭐 고유정 그러한 여자들을 보고 이러한 글을 쓴 것이 아니고, 이 글을 쓴 그것은 한 10년 전쯤에 이 글들이 다 써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약 몇 년 전인가, 그때가 아마 청간론 비결책이 임진년에 출간이 되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임진년이 정확히 8년 전이기 때문에 이 글을 썼던 그 시기는 약 한 15년 전쯤,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지 않을까 싶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도 이러한 성분들을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았다. 그래서 겁재 성분이 귀신이 되면 교만불손하고 안하무인으로 쟁투와 폭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성분 중에서 모두 다 이 겁재 성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 부분의 성분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에서 제일 강한 성분이 개수가 임수를 만난 겁재적 성분, 그 다음에 경금이 경금을 만난 양금살상, 경금이 신금을 만난 철추세호, 그 다음에 이 정화가 병화를 만난 성분에서도 겁재적 성분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일 강한 것이 개수가 임수를 만난 겁재적 성분, 경금이 경금을 만난 양금살상, 경금이 신금을 만난 철추세호, 이 세 가지는 상당히 많은 주의를 갖다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었고, 귀신작용을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미리서 겁내야 할 필요가, 겁나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사람은 배우자로서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더욱더 좋겠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겁재적 성격은 타인을 낮춰보는 버릇이 있을 뿐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 상극하여 배우자가 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야망만 커서 투기심과 사행심이 많아서 헛된 망상 속에 일확천금을 꿈꾸고, 욕심이 많아서 소원제 파산하고 이산의 고통을 초래하기 쉬우며, 특히 음일간의 양강겁제에 처성인 정제가 근접하고 있다면 극처, 극자, 극부, 형제자매, 친구간에 불화를 일으키기 쉬우며 세상의 불신 및 비방을 초래하기 쉽다 그래요. 그래서 가령 병화의 처성 옆에 근접하는 임수가 있다면 처성인 병화를 임수가 파극시키는 것과 같아서 부부 해로를 방해하여 이별 사별을 시키기도 하며, 겁재는 정제를 겁탈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정제를 겁탈하고 또는 정관을 겁탈하는 이러한 성분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격이 인간 그 자체의 마음속에 정제 성분에 아끼고 전략하면서 모든 것을, 그 세상을 정직하게 살려 하는 마음, 정관을 겁탈하기 때문에 정관의 정법, 질서, 모든 것을 지키는 마음, 즉 다시 차를 운전한다고 그래도 신호등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러한 성분. 그래서
법규를 지키는 이러한 성분이 전부 다 겁탈당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요. 특히 경금이 신금을 만난 철추세옥이나 이 개수일간이 임수를 만난 이러한 강산, 서설 같은 경우에 겁재작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너무 무섭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정제를 탈제한다는 것은 환경, 현실을 겁탈당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친구나 동료, 형제들로부터 재생에 대한 탈제가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정제의 착실한 마음, 근검 전략하는 마음, 정당한 직장, 환경 등이 탈제당함으로 욕심이 왕성해져서 불로소득, 일확천금을 원하게 되고 겁재적 성격으로 나타나며 친구를 또한 이 경우에 잘못 사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또는 친구한테 빌부터 살게 되는 나약함이 모두를 경쟁 대상으로 삼게 되고 모두를 죽이고 살상하는 기운으로 모두를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의처의부하며 경쟁력에 목숨을 걸고 별로 강하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아니면 세상을 잘못되게 만들겠다. 아니면은 무슨 고유정이처럼 남편과 본남편, 두 번째 만난 그 남편, 이것까지도 너네들 잘못하면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이 겁재적 성품이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겁재적 성품이 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청간론 비결, 자연법의 실상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만 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을목이 간목을 만난 겁재적 성향, 이 부분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부분은 을목이 간목을 만나서 곡직 인수의 성격으로 참다운 내 자신의 암, 배움 이것을 세상한테 전수해 주겠다는 을목이 간목을 만난 등라계갑의 겁재적 성품이다. 그런데 개수가 임수를 만난 겁재적 성품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문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청간론 비결만큼 이 명리에서 중요한 성분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겁재 성분이 시신작용을 한다고 해도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 하므로 전적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겁재 성분은 상대를 먼저 무시하고 들어가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지나친 승부 욕심으로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의처, 의부, 의심증을 만들어 타인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의심 성분이 강해서 자기 정신이 분파되어 안정이 힘들고 꼬임에 쉽게 노출되어 산수, 수리학 공부는 하기 어렵고 이과 계열의 공부 또한 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친구 형제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계모임, 동창회 등의 회합을 많이 하지만 무토정관이 있어서 겁재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친구의 꼬임에 빠져 폐재를 당하게 된다. 더구나 인수비겁이 많은 신강명식으로 설계하는 식상이 쇠약하고 인성과 비겁 운으로 행한다면 파란 풍파를 겪을 것을 뜻하게 되는데 많이 배우고도 자신의 재능을 써먹지 못하는 격으로 지독한 병비에 배출을 못하는 격이 된다. 수기는 출렁이고 움직이며 살아있어서 유통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는 수기는 썩은 물이 되는데 혈액 관련 질병이 발생하며 활동력이 없어지므로 무력자가 되기도 하며 이때 유심히 볼 것은 일간이 걸록지에 앉아 모든 힘이 일간에 모이는지 겁재에 모이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모든 힘이 겁재에 몰려 있다면 친구 꽁문이 따라다니면서
친구 형제가 던져주는 먹이가 유일한 수단이 되므로 1인자는 될 수 없는 하층민의 구조이다. 그러므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배우자를 만날 때도 비겁과다하고 기신인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사사건건 시비쟁론을 일으키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기질이 발생하는데 돈을 보면 환장하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사람이므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제 겁제 성분이 안 좋은 성분 중에서도 유독히 개수가 만난 임수 또는 자칫 잘못 발현이 되면 이 정화가 병화를 만난 사주에서 겁제적 성분이 이렇게 발현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정사일주가 병우를 만났다면 바로 이러한 성분으로 이것은 이것도 참 흉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개해가 이 임수를 만난 이 부분과 달리 이것은 개해가 임수를 만났을 때는 내가 사람을 살상하지만 이 정사일주가 병우를 만났다면 이때는 내가 칼 맞는다는 암시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수술을 해서라도 그건 역시 수술을 하는 것은 칼로 내 살을 찢고 째고 꼬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떼움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에서는 개복 수술을 하는 것이 낫겠죠. 남자일 때는 포경 수술이라도 하는 것이 낫겠죠. 아니면 어떻게 되었든지 내 몸에 살상 기운을 만들어내서 흉터가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떼움하는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겁제 성분, 이 부분이 안 좋은 성분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주들은 첫째, 배우자로 삼지 말 것. 둘째, 이러한 사람은 직원으로도 채용하지 말 것. 자칫 잘못하면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배우자 또한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계모임 지응권 오락 잡기에 몰두하고 그리고 이 내 가정에 이렇게 조금씩 벌어서 등등 부모의 유산으로 뭐 집이라도 어떻게 아파트라도 한 채 장만을 했다 해도 이러한 사람이 남편이거나 이러한 사람이 아내를 만났다면 내 재산, 집 거덜 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요. 내 배우자로 인해서. 그래서 배우자 또한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계모임, 증권, 오락, 잡기에 몰두하고 남편을 우습게 알며 날마다 돈을 요구하는 이러한 성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잘못 결혼해서 내 가정 파탄 내도록 하는 인연법이 적용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겁제가 희신이라면 이때는 정반대 성분으로 작용을 해서 인정, 인심이 후덕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대담하고 적극적이며 만인이 유정하고 상부상조에서 인인성사, 인인성제하는 명식으로 판단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에서는 노름과 투기를 멀리하고 사치 낭비를 싫어하며 전략하고 저축하기를 즐기는 성분으로 불법적인 행위나 불로소득을 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근로소득으로 검소하고 알뜰히 살아가는 성분이 되는데 또한 사이 좋은 오누이가 만난 격이므로 만인이 유정하여 인인성사하고 좋은 인연의 사람들을 만나고 득비리재하여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음양오행은 상대성으로 음은 양 없이는 못 살고
양 또한 음이 없으면 못 산다. 음과 양이 있으면 상생이 되고 음과 음이 만나면 선천적으로 미워하고 싸우게 되는데 음과 양이 만나면 화합하고 협조하며 잘 살게 된다. 마찬가지로 비경겁제가 귀신일 때는 나쁜 일이 태산 같지만 희신일 때는 만인이 친구이고 협력자이며 지원자이다. 여기에서 음양을 간단하게 물상학적으로 그린다면 이것이 양의 성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음의 성분은 이것이 음의 성분이다. 그래서 양과 음이 만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양과 양이 만났다면 나와 같은 쌍둥이이다. 나와 같은 이 쌍둥이가 이 양은 음을 만나도록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양이 만났다면 이 음을 겁탈하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신강, 신약을 떠나서 그 자연의 조건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음의 입장에서는 둘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누가 내 남편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보면은 되겠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